자, 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훈 교수입니다. 자, 133회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33회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죠. 기술사 학습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사적인 판단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책을 그대로 읽어서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기술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기술사적인 학습, 기술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이제 보통 사면 분기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한번 써보라고 해볼까요? 책에 나와 있는 데들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쓰시죠. 자, 사면 분기의 원인 및 대책. 원인은 뭐예요? 자, 원인 이렇게 쓰고요. 원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를 들자면 자연적 원인, 인위적 원인 또는 내적 원인, 외적 원인. 자, 내적 원인에서는 전단 강도가 감소가 된다. 외적 원인에서는 전단 능력이 증가되는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안전율 검토를 해서 안전율이 확보된 사면은 안전율 유지공. 자, 안전율을 유지한다. 유지공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율이 미확보된 사면에서는 뭐 한다? 안전율 증가공. 뭐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쓸 거 없으면 뭐라고 써요? 뭐 그냥 대충 사례? 아니면 이제 계측? 이런 얘기를 쓸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붙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암기기가 아니죠. 즉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사하고 기술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기사는 시방서를 외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방서를 이해하고 시방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기술사는 뭐죠? 시방서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즉 시방서에 문제점이 있는지 시방서에서 개선점이 있는지 찾아내고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시방 기준을 그대로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쓴다라고 하면 뭐예요? 기사. 그래서 점수를 기사처럼 줍니다. 즉 59.9 이하로 나오겠죠. 합격은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술사적인 얘기가 나온다. 어떤 개선책이나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발전 방안을 제시를 한다. 즉 기술사다운 얘기를 하면은 점수를 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김정원 씨. 자, 산사태는 사면에 대한 붕괴는 작년에도 일어났어요. 재작년에도 일어났고요. 올해도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사면 붕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답을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이 기술사에 나와야 되겠죠. 즉 예전에 어떤 기술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달달달 외우는 족보식 뭐 이런 부분으로 모범답안이나 족보나 이런 것들을 외워서 뭐 장판지 이런 것들을 외워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술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냐면 기술사의 정의가 이거죠.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즉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시각각 변하는데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외워서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사,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산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알아.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자, 권천시에 2월 달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나무가 수목이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 수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산 효과, 즉 지표수의 어떤 유입을 방지하는 우산 효과가 있고요. 그물 효과, 산림청에서 하는 얘기죠. 흙을 잡아주면서 억지 말뚝과 흙의 어떤 지지력을 흙을 지탱하는 어떤 힘을 갖게끔 하는 우산 효과와 그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화재로 이제 유실이 된다고 한다면 지표수 유입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가 난 위치에서 산사태가 잘 일어난다. 사면붕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대책은 화재가 난 위치에서 뭘 한다? 예를 들면 지표수 처리 대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어떤 사면붕괴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집안이 취약해지고 또 역시나 수목이 유실이 돼서 지표수가 유입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는 난데 또 날 수 있다. 어떤 위험도를 본다면 우리가 빈도와 강도라는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빈도가 잦는다라는 데는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사고가 난데 즉 빈도가 많은데 위험성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대책공을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지향하는 어떤 학습의 목표는
그 기본적인 어떤 학습에 대한 부분, 또 시방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암기하기 쉬운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암기를 잘한다고 붙여주지는 않죠. 즉 기술사란 무엇이냐면 실무에서 어떤 적용 가능한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기술사적인 판단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낼 수 있는 것, 즉 사면분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취약군에 대한 우선 대책이 중요하다. 특히 전에 어떤 사면분계의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화재가 나서 지표수 유출이 쉽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응급 대책은 거기부터 해야 된다. 즉 지표수 침투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논리적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지향하는 학습의 목표는 뭐예요? 예를 들자면 특강을 해서 어떤 논문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최근에 어떤 시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추세, 즉 예를 들자면 어떤 이슈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답안에 녹여낼 수 있게끔 하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학습에 대한 어떤 카리큘럼은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정규 강의는 요 본 강의를 하죠. 본 강의를 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즉 시방에 있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죠. 자, 그 다음에 뭐래요? 실전 강의. 즉 요즘의 이슈를 설명합니다. 학회지 분석을 하고 어떤 최근의 어떤 붕괴 문제, 예를 들자면은 내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분당 정자교 붕괴 사건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 학회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답안에 적용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오늘 배운 내용을 만약에 카리큘럼이 이번 1번 배웠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실전 테스트를 합니다. 이 실전 테스트는 뭐죠? 찍는 문제예요. 이번 시험에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 요 문제가 나올 건데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고 최근에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답안을 녹여서 여기다가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소위 찍는 문제예요. 매번 중요한 문제는 변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합격인데 기본사항 플러스 실전에 대한 부분을 합해서 녹여낸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은 3번 공부하십니다. 기본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을 했죠. 요거를 녹여내서 답안을 쓰시고 그걸 문제를 풀이를 해요. 도저히 학습에 대해서 까먹을 수가 없어요. 3번이나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요 부분을 정리해서 결국은 시험장에 가면 합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목표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루 만에 끝내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공부하고 이슈나 어떤 최근에 어떤 논문을 분석하고 그 2개를 녹여내는 답안은 이거다.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어떤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날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강의는 어떤 부분으로 하나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이제 1, 2, 3, 4주는 합격자 발표 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 안 하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5회차서부터는 무작위로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토요일에서는 강의 내용, 강의 교과 과정에서만 문제를 냅니다. 만약에 콘크리트에서 강의를 했다면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만 딱 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르는 방법이죠. 그런데 일요일 문제는 뭐냐면 무작위로 전체 공정에서 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콘크리트를 배웠는데 그 뒤에 공사 시사도 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약간의 어떤 실전, 저번에 한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하는 부분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조금 구분하자면 토요일은 어떤 부분이죠? 이번에 초심자, 기본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 물론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각을 유지하고 싶은 분, 즉 초심자나 감각을 유지하시고 싶은 분들은 토요일 강의에 우선 집중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요. 나는 이번에 합격을 하고 싶다. 욕심이 많고 또 시험을 한번 경험을 했다 하면 뭐예요? 토요일 들으시고 일요일 날 무작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무작위 테스트는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동영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별도로 제공을 안 하고요. 그날 시험을 본 거를 그날 그날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영상의 제공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떤 내용이에요? 자, 강의는
먼저 기본사항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합니다. 즉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에요? 시방서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기본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실전 강의를 하는데 이 실전 강의는 어떤 부분이냐? 어떤 부분이에요? 최근의 이슈나 아니면 학회지 논문이나 학회지나 또는 어떤 최근의 이슈 이런 부분을 이제 합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을 충실하고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을 녹여내서 뭘 한다? 맨 마지막에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이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잘 하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찍는 문제예요. 요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기술사 학습을 하시면 학원에 왜 오시죠? 왜 오시죠? 너무 할 게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문제가 나온다고 한들 합격 답안, 즉 기술사다운 어떤 답안은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외우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떤 족보식으로 외운다, 모범 답안을 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학원에서는 비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추에 대한 방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을 먼저 충실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골격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기술사다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최근의 논문이나 이슈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충분히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여내서 답안을 쓰시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가장 여러분께서 지향, 즉 우리가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문제를 이런 거죠.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나올 것 같다라고 꽂히셔서 임의로 본인이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답안을 작성을 하거나 모범 답안 같은 거를 입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외운다라는 거죠. 그 외우면 답안을 약간 꽈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답안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콘크리트의 내구성의 원인과 대책을 쓰라는 얘기하고 요즘에 시험 문제를 냈을 때 내구성의 원인과 대책을 쓰라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답안이 틀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분당 정자교가 붕괴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맨 처음에 이제 설계 기준 강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호칭 강도를 가지고 또 배합 강도를 하는 이런 단계를 해서 우리가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내구성에 대한 부분에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설계 기준 강도로 해가지고 이런 그 본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이제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습식 제형제, 즉 우리가 이제 연막칼슘 같은 습식 제형제를 쓰면서 그게 어떻게 됐죠? 보도로 흘러가고 이제 분당 정자교를 얘기한다면 보도로 흘러가서 그게 부식을 일으키면서 붕괴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강조가 됐죠? 즉 부속 구조물, 힘을 받는 내화력 구조물이 아니라 부속 구조물이 이런 부분에서도 강도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수밀성을 갖는 강도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내구성 평가나 내구성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를 기준으로 압축 강도를 잡죠? 우리가 이제 품질 기준 강도 중에서 여기 본 구조물에 대해서는 뭐요? 설계 기준 강도. 여기서는 내구성 기준 강도를 잡죠. 그래서 내구성 기준 강도에 대한 내구성을 올려서 압축 강도 기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밀성을 갖는 구조고 이제 내구성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인데 우리 이제 이번에 주요 골자를 보면 30메가파스칼 최소 우리가 염해 구조물에서는 4등급에서는 35메가파스칼에 대한 어떤 압축 강도를 갖는 부분으로 강화가 됐죠.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에는 어떤 얘기를 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내구성 평가나 내구성 설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시방서가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방서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좀 텀이 길었는데 해마다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전에 시방서를 보고 쓰신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시고 그 내용을 녹여낼 수 있어야 답안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기술사 시험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주요 골자를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로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속칭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기술사가 되시려고 도전을 하고 계신데 기술사적인 판단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대책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논리적 결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답안을 외우고
족보를 외우고 모범 답안을 외우고 하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답안이 뽑힐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옛날에 있던 걸 그대로 외워서 쓴다고 한들 붙을 수가 없다. 요즘에는 이슈가 있고 시방서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시방서가 바뀐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경과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해서 기술사적인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기본 체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실전 강의에서 그 이슈와 논문을 분석을 하고 그걸 녹여내서 나올 만한 문제, 즉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올 만한 문제, 찍은 문제를 집중을 하시면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